안녕하세요. 민정인입니다. 오늘은 산천각자 세 번째 시간 신안면 수월리에 있는 선유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선사상 하면은 중국에 있는 도교나 노장은 사상을 아마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선사상은 우리나라의 신선사상은 단군신화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신라 화랑의 교과목에 보면은 상마도의, 상렬가락, 유오산수 해가지고 노래와 춤으로서 서로 즐기면서 맹산대천을 두루 찾는 그런 이야기가 교과목에도 포함될 정도였습니다. 풍류라고 하면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 멋이 있는 것, 음악을 아는 것, 예술에 대한 조예, 여유, 자유분방함, 즐거운 것 등이 포함이 되는데, 단지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과 물의 흐름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엄이라 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끼리 엄풍농어를 하면서 속된 것은 버리고 고상한 유희를 즐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선비들의 풍류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는 요소가 시, 서, 시와 문장을 짓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락 음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은 주가 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선비들의 풍요의 4대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산 이도복이라는 분이 쓴 선유동기가 있습니다. 이 선유동기를 보니까는 아주 자세히 곳곳에 그 명소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것을 아주 명문장으로 잘 해놔서 이 기록을 읽고 이 선유동 길을 따라서 간다면 선유동의 좀 속사를 다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유동에 가면은 유상국수처라든지 낙수암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유동 이제 그 유상국수처 올라가다 보면은 너럭바위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사방 이렇게 각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유동 각자, 뭐 옥류동, 유상국수, 그 다음에 시도 적혀가 있는 그런 각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사 도경호 선생의 시가 한쪽 벽면에 보면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병원 도경호 선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징사 병원 도공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보면은 징사는 학식과 덕행이 뛰어난 인물로 살림에 응거하며 임금의 부름을 사양하고 끝까지 처사의 삶을 산 선비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도경호라는 분이 임진왜란 때 망우당 각시우 선생과 함께 의병에 참여했는데 그 이후에 능스랑이라는 배설을 3번이나 내리면서 불렀지만은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고 이 살림에 있으면서 어떤 선비로서의 그런 처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징사라는 호칭을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선인 거후 석대공 신선들이 놀다가 다 떠나고 났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석대공 이 석대는 비어 있구나. 그래서 백일 내명 취협 중 한낮에 아주 우렁창 소리가 골짜기에 가득 차구나. 청년 약견 유상처다. 청년은 우리가 이태백의 호가 청년거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태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백이 약견 만약 본다면은 유상처 이곳에 있는 유상처를 본다면은 응도 여산 제하풍이다. 응당 당연히 도는 우리가 말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말할 것이다
여산도 제하풍이다. 한 수 아래다. 이렇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서 이 선유동을 이야기하면서 선유동이 아마 이건 낙수암에 있는 폭포 거기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0과 여산을 같이 했을까요? 자, 여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산에 있는 폭포입니다. 이게 제가 이때가 한 몇 년이 되었는데 갔다 온 지 꽤 좀 시간은 지났지만은 여기에 가면은 이 강서성에 있는 여산은 중국의 어떤 문화, 예술, 정치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여산에서는 펄벅의 대지도 여기서 집필이 되었던 곳이고, 또 중국 공산당 초기에 공산당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여산에서 일어날 정도로 근대까지도 중국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고대에는 이 여산이 아주 경치도 뛰어나서 중국에 있는 많은 시민목객들이 이곳을 찾았고, 또 이곳에 머물면서 수많은 시들을 남겼습니다. 이 정도니까는 200도 당연히 여기를 갔을 것이고, 200이 여기서 여산에 있는 폭포를 보면서 시를 한 수 지었는데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일조 향로 생자연이다. 향로는 여산에 있는 봉우리 향로봉을 말하는 것이고, 이 향로봉에 해가 비치니 자연이다 했죠. 제가 우리 일강 지방에 있는 자연동천을 이야기할 때 이 자연이라는 것을 아주 좀 신성시 여기는 자주빛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이라고도 많이 시에서 다루고 있고, 또 자연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물안개라든지 아침 이렇게 햇빛에 비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이 향로병에 해가 비치니까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아주 자주빛으로 해갖고 막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요관 폭포 계장천이다. 요관, 멀리서 바라보니까, 폭포를 바라보니까 마치 폭포가 장천, 긴 강이 걸려가 있는 것 같다. 이 여산폭포가 아주 길고 그러다 보니까 긴 강이 걸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비류직하 삼천척이다. 아주 물이 떨어지는 게 마치 하늘에서 날아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가 무려 3천척이나 되는 것 같다. 의시언하 락구천이라. 의시니까는 의심을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은하수가 락구천, 저 하늘에 있는 은하수가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던 그런 의심이 들 정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200의 어떤 200시의 특징인 호망함도 나오고, 좀 요즘 말로 하면은 뻥의 아주 심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유상곡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상곡수라고 하면은 우리 산청 각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암벽에다가 암석이나 이런 데다가 글을 새기는, 그게 아마 수위를 다투는 사람이 아마 이 명암정식하고, 또 우리 우암송시엘하고 아마 이분들이 아닐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전국에 가는 곳마다 많이 보면은 자신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정식도 유상곡수라고 또 시를 한 수 적어놨는데, 보니까 뭐라고 적었냐면 소자유상곡수빈이라. 소자, 웃으면서 앉아갖고 유상곡수처에 물가에 앉아 있으니까 차간 한사 최선진이다. 이 순간이 마치 진정한 신성이 된 것 같다. 청파백석 도화상이라. 아주 맑은 물과 흰 바위가 어우러진데 그 위에 복숭아꽃이 하나 둥 떠가 있구나. 물색 의연 개축춘이라. 만물의 색깔들이 여전히 개축년 봄을 갖다가 같구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개축이라는 걸 한번 좀 의미를 봐야 되는데, 명암정식이 정말 개축년 봄에 여기를 왔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의 옛 지명이 산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이 산음에 대한
많은 좀 자료를 보고 또 산음을 찾아가 보고 했었는데, 그 중국의 산음은 현재 지금 강소성에 있는 소흥시가 됩니다. 소흥이 있는 샤오싱인데, 거기에 가면 산음현이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민국으로 바뀌면서 소흥시라고 이름을 바꿨지만은 예전에는 산음현과 회계현이 있었습니다. 이 산음현에서 약간 외곽에 나가면은 유상국수처다 해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상국수처는 왕이제의 난정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난정이라는 것은 보면은 난정서에 난정이 있어. 이 유상국수를 하는 곳에 난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영하 9년 353년에 개축년 늦은 봄 초에 회계산 북쪽 산엄의 난정에 모여서 수계를 했다, 이런 말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수계라는 것은 봄이 오면은 3월 상사일에 아주 친분 있는 관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물 좋은 곳에 가서 이제 한번 뭐라 그러죠? 봄을 시작을 하니까는 기분 전환도 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그런 어떤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당연히 또 술도 마시고 시도 짓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유상국수는 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는 그런 곳이죠. 이 유상국수에 둘러 앉아서 양쪽으로 둘러 앉아 있고, 그러면 맨 위에서 술잔을 띄우면 이게 술잔이 떠내려가다가 멈추는 곳에 앉은 사람이 시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시를 못 지으면은 거기서 벌주를 마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유상국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유동에 있는 너럭바위에 있는 그곳에서도 이런 유상국수를 하기에 아주 알맞았다, 이런 아마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상국수를 하려면은 술을 끝까지 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참 이 계곡을 따라서 그 당시에는 도로도 좋지 않은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가지고 과연 유상국수라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바위 맨 안쪽에 보면, 유상국수차 안쪽에 보면은 덕계 오선생 장구소라는 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덕계 선생은 지난번 자연동천에도 보면은 봄을 기다리면서 서성인 남명선생을 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막 자연동천에도 덕계 오선생 장구소를 자주 찾았던 곳이라면은, 이곳에서는 아마 덕계 선생이 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계 선생이 여기 와가지고는 시를 두 수 짓고 또 문장을 남겨서 총 3개의 글을 썼었는데, 선유동 폭포 이수를 한번 보면은 석경기구 계수단이다. 석경이니까 아주 돌 자갈 오솔길이, 기구 아주 험해서 돌고 돌아서 막 이렇게 오는데, 와서 보니까는 나무에 걸린 듯하다. 심내홀덕 이람간이다. 아주 깊이 들어와서 보니까 호련히 아주 크다란 너럭바위가 나타났다. 제가 올라갈 때도 저는 이 계곡을 따라 올라갔었는데, 사실 상당히 그 경치를 즐기면서 올라갔었는데, 어느 순간 아주 아까 있던 유상국수처가 나타나면서 거기가 최고의 경치가 그런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국청계랭어설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곡물 같은 아주 맑은 물이 있으면은 양손으로 이렇게 해서 한 움큼 떠갖고 물을 마시죠. 그렇게 물을 마셔 보니까는 차기가 마치 눈과 같다. 얼음장처럼 차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장장세 치선하니다. 번장장세, 답답한 전 속마음을 씻으려고 하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이가 먼저 시리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는 덕계 선생이 뒤에 배설을 하고 내려오셨을 때는 이미 나이가 연세가 너무 드셨기 때문에 아마 오지는 않았을 거고, 이때는 배설길 나가기 전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덕계 선생의 어떤 일대기를 보면은 어릴 때 상당히 좀 뭐라 그러죠? 그 부모님들이 연달아서 돌아가시고 하면서 공부도 혼자서 독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어떤 답답한 마음을 씻기 위해서 이건 풍류를 즐기기보다는 그래서 찾은 곳이
이 선유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선유동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